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6년 2월 11일 고편저 수요 줌토론 200회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편저 수요 줌토론의 호스트를 맡고 있는 고편저 불주먹파 운영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위원장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펜조 위원장 진실가 수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드디어 코펜조 수요 줌토론도 200회차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펜조 집회는 저번 주 토요일 날 202회차였습니다. 둘 다 집회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200회차가 넘는다는 건 이제 한 5년 정도가 됐겠죠. 예, 상당히 뭐 어떤 그 올해 방송을 지금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계속 같이 이렇게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겁고 재밌고 유익하고 그리고 정보가 어떤 색다른 정보는 아니겠지만 이 진실을 보는 눈이 좀 열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들어오신 분들 서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며칠 후면 설 연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방송을 쉽니다. 설 연휴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 마음껏, 마음 놓고, 연휴를, 즐겨야 되니까, 다음 주는 쉬고, 다음 주에 다시 방송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신 분들도 다음 주에는 설이기 때문에 서로 인사들 하시고 미리 설 인사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토론을 해볼 텐데 토론 주제 두 가지입니다. 먼저 토론 주제가 어떤 건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두 가지 토론 주제인데 첫 번째 토론 주제가 앱스타인 파일이 드디어 터졌다. 지금 보면 막 전 세계 언론에서 앱스타인 파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언론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음모론이 어찌니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보면은 막 앱스타인 얘기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앱스타인 파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프리 앱스타인은 딥스라엘과 모사드의 전략적 자산이다. 글로벌 리스트들은 카리브해의 앱스타인 섬에 모여서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한 짓을 즐겼다. 앱스타인 파일이 터져 전 세계인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있지만 그들 중 과연 누가 처벌을 받을 것인가? 뭐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메인 언론에서 앱스타인을 다루는 거 보면 가십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 누구야 저기 일론 머스크든 아니면 뭐 도널드 트럼프든 아니면 무슨 빌 게이츠든 보게 되면 그냥 성관계래, 성관계. 뭐, 앱스타인 섬에 가가지고. 아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도덕적인 거지. 그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제 처벌을 어디까지 받고, 그리고 진실이 어디까지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과연 앱스타인 파일이 지금 터진 이면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나 그런 것들을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실물 신분증이 아니라면 모두 디지털 아이디다 이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막 토론 주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항상 하는 것이 디지털 아이디 그리고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보면 리얼 아이디, 미국의 리얼 아이디, 보터 아이디, 유권자 아이디, 그 다음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공무원증, 국가보훈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 어떤 모바일로 처리되는 그런 신분증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신원 증명 수단은 차고도 넘칩니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그러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실물 신분증이 아니라면 다른 모든 것은 디지털 아이디일 뿐이다. 영국 정부에서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라고 얘기했다가 철회를 했죠. 그래서 정부에서 야, 이것은 디지털 아이디야. 당신네들이 만들어야 될 게 이렇게 못을 박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신원 증명 수단, 디지털적으로 신원 증명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곧 그것이 디지털 아이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만들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많은 분이 들어오시진 않으셨지만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한 주간 소식 한번 전해볼 텐데, 먼저, 위원장님, 한 주간 소식 또는 코펜조와 관련돼 있는 소식,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는 집회가 없고, 다음 주는 또 줌 토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 지난번에 이제 뭐 크리스탈 생수 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생수는, 제가 옛날에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불소가 안 들어간 것도 있고, 들어간 것도 있다. 무라벨과 유라벨이 있는데, 라벨이 없는 것은 불소가 들어갔고, 라벨이 있는 것은 불소가 안 들어갔다. 그 수원지가 두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크리스탈 생수이고, 또 하나는 뭐 우리 샘물인가 해가지고 두 개의 수원지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불소가 들어가고 하나는 안 들어간다. 근데 만약에 랜덤으로 발송된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구매를 하시면 안 되고 유라벨로만 받을 수 있을 시에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불소가 들어있지 않은 그런 생수를 구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휴 잘 보내시고. 네. 예, 이제 불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수도관을 지금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수도관이 만약 구리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그 수돗물이 통과하면서 많은 부분을 정화를 시켜준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구리관을 통과할 때 불소가 많이 제거가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수나 이런 걸 사 드실 때도 걱정이 된다고 하면 구리 텀블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 사가지고 물을 미리 넣어두면 거기에서 많은 것을 정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 주간 소식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펜도가 전하는 한 주간 소식입니다. 당신의 무지와 당신의 무관심을 먹고 미래는 추악하게 다가온다. 당신의 행동이 미래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예, 한 주간 소식 전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사기약법이 올라왔는데,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예, 보면,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영역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근데 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이 만들려는 차별금지법은 뭐겠어요? LGBTQ 같은 정신병자들이 사회에서 설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거겠죠? 예. 지금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도덕적인 관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입에 재갈을 채운다는 것은 그 이유가 거의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차벌 금지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2월 10일부터 2월 24일까지니까 여러분들
여기 그 URL, 이 홈페이지 주소, 코펜조 TV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그 치고 들어가셔가지고 반대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도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지만 저는 미국 가신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법이 올라왔는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월 6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입니다. 여기도 이곳에 대한 링크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아이고야 예 이렇게 치면 링크를 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링크 치시고 들어가셔가지고 반대해 주시면 되는데 보게 되면 뭐 인공지능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인공지능 패권 확보를 위해 뭐 정책적 지원과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우려되는 것이다.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관한 특별 특례 조항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에 있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담 창구를 마련한 등 절차적 효율성을 제거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 요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들은 막 어떻게 하겠어요?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그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고 막대한 전기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반발을 할 수 있고 뭔가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법으로 다 뭉개버리고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AI 통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에 오면 인간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인간은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될 것이며 인공지능이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세상이 될 것이 뻔하다. 그런데 정부가 데이터 센터 구축을 도와줘야 한다고? 미친 것들. 역시 딥스의 힘답다. 이번에는 보통 이런 법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올리는데 이번에는 딥스의 힘 당에서 법안을 올렸습니다. 이런 앞으로 디스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법안들 많이들 가서 반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뭐 재밌는 그림인데 요즘 뭐 앱스타인 문제가 많죠. 근데 보면 뭐 앱스타인은 딥스라엘과 모사드의 전략적 자산인데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DNA 검사가 금지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거기서 DNA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지금 땅에 가보면 9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약 30%가 카잘리안 유대인이고 25% 러시아인, 20% 우크라이나, 폴란드, 헝가리, 집시. 실제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셈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셈족은 0%다. 없다. 이겁니다. 같은 연구에서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곳 출신은 아랍인들의 95% 이상은 혈액에 셈족 DNA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셈족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는데 뭐냐 그러면 현재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로부터 갖가지 막 위협을 받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실제 셈족이라는 얘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가짜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셈족들을 죽이고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시오니즘의 역사와 기원과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참 무서운 시오니즘의 실체를 알게 되면 시오니즘을 둘러싸고 있는 게 무서워요. 시오니즘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예.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도 정부와 기업이 당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오직 단두대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예. 정부와 기업은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한번 이제 계속 기사를 보겠습니다. 2월 6일 서울경제 우와
이게 뭐예요? 신사역 누빈 AI 순찰 로봇의 시민 관심. 강남구 신사동에 신사파출소 앞 인도의 경찰 마스코트 포순이 앞 포돌이 인형을 태운 순찰 로봇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이 드디어 AI로 동작하는 순찰 로봇을 운용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귀엽게 다가오죠. 근데 결과적으로 귀엽게 다가오겠습니까? 이것들이 다 감시하고 통제하는 용도로 쓰이겠죠. 예. 그리고 예. 2월 6일 지 데일리. 초등학교 44%, 중등 76%, 고교 85%, 청소년 SS 전면 경고. SNS 전면 경고라고 하는데 한국 10대들은 유튜브만 하루 평균 98분, 인스타그램 49분, SNS에서 2시간 40분 이상을 소모하고 있다. 그래서 뭐냐?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도 뭔가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뭔가 SNS를 하기 위해서는 생체 인증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뭐 하나의 명분이죠. 지금 호주부터 시작해서 서구에서는 이 짓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2월 6일 연합뉴스 월드컵 보이콧.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주최하는 북중미 월드컵을 반년 앞두고 보이콧 주장이 또 나왔다. 그러니까 미국 요즘 보게 되면 막 난리 치고 있죠. 뭐 이 미국 정부의 출입국 규제와 이민자 단속, 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뭐 그린랜드 합병을 뭐 하기 위해서 막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요번 월드컵에 보이콧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면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온답니다. 2월 6일 뉴시스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된 헌법소원 소상공인 반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쿠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벽 배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허용하려고 한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보게 되면 당정이 소비자 편익과 규제 완화라는 미명하에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데 당정이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얘기하겠죠. 여기에서 그들이 과연 국민을 위하는 당입니까? 아니면 대기업을 위하는 당입니까? 대형마트야 다 대기업이잖아요. 삼성 계열이든 롯데 계열이든 뭔 계열이든.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상공인들 굉장히 더 어려워지겠죠. 예. 2월 5일 통일시대. 주가 올라 기분 좋나? 요즘 막 뭐 주가가 코스피가 뭐 5천 이상 올랐다.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 막 이런 얘기하는데 보면 코스피 5천과 제조업 생산 감소의 메시지라고 얘기하는데 2026년 2월 5일 코스피 지수는 약 5,160대였다. 어쨌든 2월 3일 그 코스피 종가가 5,288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현재 한국 경제가 주식 시장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반면 제조업 생산은 상당폭 위축되는 이중적 국면에 놓여 있다. 이것은 금융 팽창과 산업 불균형이 결합된 결과이며 한국 경제 구조 자체를 진단해야 할 위험 신호이다. 결국은 뭐 코스피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떤 어떻게 보면 금융 자산업들 위주로 거기 위주로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다른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것을 때문에 뭐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기형적이라는 겁니다. 2월 6일 컨스피러시 뉴스 미국 플로리다 금과 은을 공식 결제 수단으로 지정하다. 플로리다 주 의회가 금과 은 화폐를 플로리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뭐 이게 통과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금과 은을 가지고 결제 수단이 되는 거니까 그것으로 물건을 사고 뭐 물건이든 뭘 살 수 있는데 결제 수단이 되는 거니까 세금이 그걸 금과 은을
사용할 때 세금이 없겠죠. 예. 어쨌든 좀, 두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낼 건지. 2월 3일 컨스피러시 뉴스, 앱스타인, 젤렌스키는 이스라엘이 통제한다. 지금 최근 들어서 앱스타인에 대한 굉장한 뭐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이 통제한다고 주장했다 이겁니다. 예. 어, 그리고 보게 되면 앱스타인은 젤렌스키가 도움을 찾고 있다며 푸틴은 그가 이스라엘인들에 의해 고용된다고 말하며 무시한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아시케나지 유대인의 고향이기도 하다.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카잘리안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카잘리안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일부가 아시케나지 지역에 있어요. 예. 그래서 젤렌스키도 아시케나지 유대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다. 2월 6일 글로벌 이코노믹 AI 패권 경쟁 격화 아마존, 구글, MS 메타 등 4대 빅테크 올해 설비 투자 950조 원 육박. 인공지능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설비 투자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데 아마존,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 메타 플랫폼, MS 등 4개 기업이 오랜만에 데이터 센터와 관련 장비를 투입할 자본적 지출이 약 6,500억 달러, 약 952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얘네들은 무조건 AI 해야 돼요. AI가 이제 모든 것을 다 교체해 나갈 겁니다. 예. 2월 6일 글로벌 이코노믹 AI 인프라 지구 좁다 스페이스 X 100만 기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 최신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 X는 우주 궤도에 100만 개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파격적인 구상을 내놓았다. 뭐 일론 머스크 헛소리들 하고 있죠, 얘가. 뭐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여하튼 예. 2월 6일 글로벌 이코노믹 EU 러시아 우주 테러 맞서 우주 방패 구축 24시간 감시망 가동한다. 유럽 연합이 러시아의 전방위적인 우주 자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우주 방패를 구축하고 궤도 안보 주권 확보에 나섰다. 뭐 이제 아까 일론 머스크도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 짓는다더니 이유는 우주에다가 뭐예요 이게 우주 방패를 구축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일부러 돈을 갖다가 막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사람들의 세금들을 걷어서 그 돈 가지고 뭐 딴짓을 할 수도 있겠죠. 예. 2월 6일 글로벌 이코노미 트럼프 행정부 연방 공무원 5만 명 해고 문턱 낮춘다. 고위 경력직 보호 대폭 축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고위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해고를 대폭 쉽게 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아,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른바 딥스테이트가 자신의 정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따라 행정부는 일부 정부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거나 자발적 퇴직을 유도해왔다. 트럼프가 딥스테이트라는 걸 띄운 건 실제 딥스테이트와 뭐 싸우겠다가 아니라 딥스테이트라는 말을 흘려서 이렇게 사람들을 다 잘라내고 그 자리에다가 AI를 집어넣어서 정부라든지 관료를 조직하기 위해서 딥스테이트란 말을 쓰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2월 5일 정책 브리핑 2035년까지 배달용 신규 이륜차 60% 이상 전기 이륜차로 전환한다.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배달 현장에서 일어나는 매연과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35년까지 배달용 신규 이륜차의 60% 이상을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 업계와 손잡고 보급 확대에 나선다. 이제
오토바이도 이제 뭐예요? 다 그 전기로 바꿔 나갈 것 같습니다. 2월 5일 정책 브리핑. 이 정책 브리핑은 정부에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브리핑하는 곳이에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가져온 건데 올해 자동차 산업에 4,640억 투입, 미래차 핵심 기술 개발 박차. 산업통상부는 올해 자율주행, 전기, 수소차 핵심 기술 R&D에 이 3,827억 원을 투자하며 그중 1,044억 원을 44개 신규 과제에 지원하는 등 자동차 산업에 모두 4,645억 원 투입한다. 아니 근데 이게 보면은 정부에서 투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세금 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뭐 자율주행을 만들든 수소차를 만들든 전기차를 만들든 여러분들한테 생기는 게 없는데 이거 뭐 다 대기업이 나중에는 그거에 대한 이득이나 이윤을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정부가 이런 걸 나서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갖다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들이 알아서 하든 말든. 예. 뭐 정책적으로는 뭔가를 뭐 서포트해 준다 이거는 해줄 수 있겠지만 왜 돈까지 다 갖다 주냐 이거지. 정말. 그리고 또 이렇게 전기차는 뭐예요? 완벽하게 제어가 가능하죠, 그들이. 예. 2월 5일 전자신문 처음 본 18세 소녀를 끌어안고 지하철로 뛰어든 남성 결국 모두 사망. 한국은 아닙니다. 지난 31일 영국 더선에 따르면 29일 밤 10시경 함부르크 그러니까 독일이네요. 함부르크 북동부 지역의 한 지하철역에서 20대 중반 남성이 열차를 기다리던 10대 여성을 갑자기 끌어안은 뒤 선로 쪽으로 돌진했다.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사망했다. 뭔가 이런 것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 기획된 건지 뭐 하여튼 좀 의심스럽습니다. 2월 5일 정책 브리핑 히토류 요 두 개의 기사 15번과 16번을 같이 한번 보세요. 2월 5일 정책 브리핑 정부에서 나온 겁니다. 히토류 17종 전체 핵심 광물 지정, 정부 정책 우선 지원. 정부는 첨단 제조 산업 핵심 원료인 히토류의 단기 수급 위기 관리를 위해 히토류 17종 전체를 핵심 광물로 지정해 정부 정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원 외교를 강화해 히토류 확보처를 다각화하는 한편 해외 자원 개발 융자 예산을 675억 원으로 늘리고 히토류 R&D 펀드도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뭐 먼저 단기 수급 위기 관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첨단 제조 산업 핵심 원료인 히토류에 대해서 핵심 광물로 대한민국도 지정을 했는데 같은 시기에 2월 5일 글로벌 이코노미에 올라왔는데 미국 핵심 광물 비축 사업 프로젝트 볼트 가동 17.5조 원 투입해 중국식 자원 통제 모델 이식.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메리 바라 제너럴 모터스 최고경영자 뭐 등 산업계 인사들과 만나가지고 미국의 전략적 핵심 간물 비축 방안을 논의했다. 예. 그래서 미국은 이를 통해 히토류를 포함한 핵심 자원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제조 강국 입지를 굳힌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전국 안전시설에 17종의 히토류를 포함한 수십 가지 핵심 광물을 보관하여 중국의 공급 차단 위협에 대비할 계획이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17종의 히토류를 핵심 광물로 지정을 했는데 한국과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때 얼마 전에 2월 3일인가 그때 미국에서 모였답니다. 30몇 개국이 모여가지고 히토류 등 17개 광물을 핵심 광물로 지정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 광물에 대한 중국이나 글로벌 사우스 쪽에서의 광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였는데 결국은 이게 이 광물 중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은이 들어갑니다. 은. 얼마 전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보게 되면 은 가격이 한 40% 정도 폭락을 했죠. 35%. 예. 갑자기 폭락을 해요. 하루 이틀 만에.
근데 그 뒷배경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미국 정부 측에서, 그러니까 국방부겠죠. 국방부에서 이 핵심 작물 이 사업을 할 때 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은 선물 시장을 장난쳤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2월 4일 66RU라는 그것인데, 여기에 예카테린부르크에 인공지능 카메라 1000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예카테린부르크가 어디냐 그러면 러시아예요, 러시아. 러시아 시청 행정위 위원장인 예브게니 클루지는 6월 말까지 인공지능 카메라 1000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66RU 통신을 통해 밝혔다. 또한 기존 카메라에는 얼굴 인식, 차량 번호판 인식, 생체 인식 기능이 통합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카메라 CCTV가 있는데 여기에 생체 인식, 얼굴 인식, 차량 번호판 인식 이런 게 다 포함이 된대요. 이게 이제 뭐와 맞물려야 되겠습니까? 디지털 아이디어와 맞물리겠죠. 미국이든 서구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다 똑같아요. 이런 똑같이 디지털 디스토피아 감시사회 만드는 것은, 파놉티콘 만드는 것은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그런 거 없어요. 모두 글로벌 사우스는 사우스대로, 글로벌 노스는 노스대로 자기 방식대로 디지털 디스토피아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2월 9일 조선일보 안 아프고 사는 건강 수명 8년 만에 70세 깨졌다. 큰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를 몇 살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건강 수명이 8년 만에 다시 70세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백신 맞고 나니까 이렇잖아요. 백신 맞고 나니까 건강 수명이 70세 밑으로 떨어졌대요. 예. 그러니까 골골 하면서 오래 살면서 병원 가가지고 자기가 벌어놓은 돈 병원에다가 전부 다 퍼주면서 오래 살면 뭐합니까? 예, 백신 맞고 난 이후에 이렇게 건강 수명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2월 10일 조선비즈 AI에 270소 쏟아붓는 구글 10년 만에 10년, 100년 만기 채권까지 발행한다. 얘네들이 정말 AI 무조건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 돈을 모르겠어요. 어쨌든 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100년 만기 채권까지 발행을 한답니다. 구글 모에서 알파벳이 대규모 인공지능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하는데 100년 만기 회사채도 발행을 한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알파벳, 아마존, 메타, MS 등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든지 고성능 칩 확보에 966조, 약 1000조 정도를 지금 투입할 전망입니다. 무조건 얘네들은 AI 통제 시스템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얘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2월 11일 파이낸셜 루스 설 연휴 빈집, 빈 매장, 빈 공장, S1 관제가 지킨다. 그러니까 설 연휴 며칠 동안 연휴가 되잖아요. 근데 집이 빌 수도 있고 매장이 빌 수도 있고 공장이 빌 수도 있는데, 이것을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S1 관제센터가 지키는데, 뭐냐? 이곳에 지능형 CCTV를 달아놓고 지킨답니다, 이제. 이곳에 지능형 CCTV인 SVMS, 스마트 비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 솔루션을 경험할 수 있다. 관제사들이 화면을 주시하는 위험 징후를 걸러내듯, 사람이 직접 위험 징후를 걸러내듯 SVMS 솔루션은 관제사 판별 능력을 알고리즘 형태로 내장됐다. 그러니까 AI 알고리즘이라든지 어떤 알고리즘이 내장돼 있어요. CCTV를,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 예를 들어 SVMS 솔루션은 학교에서 폭력과 침입,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모 미착용이나 연기, 불꽃 등을 쉬지 않고 감시한 뒤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알람을 띄우는 방식이라며, SVMS 솔루션이 바로 숙련된 관제사인 셈이라고 말했다.
AI 에이전트는 이제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AI 에이전트는 바로 옆자리에서 상황을 분석한 뒤 대응 방안까지 제시하는 관제사 역할을 한다. 이제 CCTV 지능형 설치해 놓고 사람도 필요 없어요. 알아서 AI가 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다 필요 없어져요, 이제 AI가나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근데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아까 뭐 미국의 네 개는 뭐 올해만 하더라도 천조를 투입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과연 AI 세상이 사람들한테 좋은 거냐 이거지.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들은 사람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한테도 얘기를 해야 돼요. 과연 정부가 법안을 만들고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AI 세상을 만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태클 다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만들어지고 어떡할 거예요? 사람들 직업을 다 잃게 되고, 곳곳에 지능형 CCTV 통제 감시 사회가 될 텐데, 나중에 가면 늦는 겁니다. 사람들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개한방국인들. 2월 8일 컨스피러시 뉴스 앱스타인 파일이 드러낸 권력 네트워크. 모든 길은 텔아비브로 통한다. 뭐냐 그러면 미국 법무부가 지난 1월 30일 공개한 300만 페이지가 넘는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파일은 단순한 성범죄 사건을 넘어 글로벌 권력 네트워크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메인 언론에서는 글로벌 권력 네트워크의 실체를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가십거리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어디 앱스타인 가가지고 성관계를 했네 말았네 성병이 걸렸네 말았네. 그럼 사람들이 가십거리로 얘기하다가 뭐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나 반성합니다. 뭐 사회에 얼마 기부하겠어요. 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그들은 뒤에서 이 앱스타인 파일을 터트림으로써 뭔가 노리는 게 있겠죠. 그것을 앞으로 실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앱스타인 파일 뒤에는 뭐냐? 딥스라엘이 있다 이거예요. 전 세계 악의 축 딥스라엘.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시오니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많이 준비를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 예, 여기까지 한 주간 소식을 한번 전해봤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200회 코펜트 수요 준 토론이 있고, 다음 주에는 한 주 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명절 잘 보내시면서,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이 AI가의 미래, AI가 지배할 미래, 정말 그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뭔가 자동으로 되고 뭔가 알아서 해주고가 아니에요. AI와 휴머노이드는 인간을 대체하게 되고 지금도 보니까 지능형 CCTV 설치해놓고 관제사가 필요 없이 알고리즘으로 AI가 다 판단을 다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관제사들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일자리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잉여인간이 되는 겁니다. 어디 가가지고 또 직업을 찾으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또 있겠어요? 아무런 직업이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대학 나와가지고 뭐 제대로 된 직업을 찾기가 힘들어요. 예. 저번에 어떻게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카이스트 나왔는데 스타트업 기업에 들어갔다고 간신히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은 정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AI 세상을 만드는데 정부는 돈뿐만이 아니라 각종 행정적인 걸 다 지원을 해놓고 이제 나중에 다 이게 만들어진 이후에 이런 세상이 된 줄 몰랐다고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정말 답답합니다. 예. 지금이라도 사람들은 나와서 이 디지털 그 디스토피아 세상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싸우지 않으면은 정말 불보듯 뻔한 세상, 명약 간화한 세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중에 다뤄볼 게 있겠죠. 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희망 그리고 다가올 설 즐거운 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 토론 주제가 앱스탄 파일이 드디어 터졌다. 제프리 앱스타인은 딥스라엘과 모사드의 전략적 자산이다. 글로벌리스트들은 카리브해의 앱스타인 섬에 모여서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한 짓을 즐겼다. 앱스타인 파일이 터져 전 세계인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있지만 그들 중 과연 누가 처벌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 어떤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공개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터지고 있는 이 가십거리를 터트린 진짜 이유가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일단 제프리 앱스타인에 대해서는 뭐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제 피자게이트가 터진 시점, 그때도 피자게이트도 처벌받은 사람이 있나요? 존 포데스터가 처벌받았나요? 힐러리 클린턴이 처벌받았나요?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것은 물론 약간 결이 다른 것은 있습니다. 피자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위키리크스 이런 데서의 그런 누출로 인해서 이렇게 원치 않게 됐을 수 있지만은 이 앱스타인 파일은 미국의 법무부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다 이제 찬성을 해가지고 공개하자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류 언론들도 나서가지고 막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을 계속해서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에게는 어떤 충격과 공포, 어떤 혼란,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앱스타인 파일에 있는 내용들 뭐 600만 페이지 엄청나게 많죠. 600만 페이지 중에 뭐 300만 페이지만 있는 것들에서 거기서 추려가지고 나왔는데도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그것도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니죠. 이제 검은색으로 칠해가지고 이제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뭐 인신매매와 뭐 소아성애 같은 정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인신제사를, 어, 이제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어떤 인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피자게이트도 그런 비슷한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은 그 충격과 공포는 어떻게 수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사실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바뀌는 것은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왜 그럴까를 봐야겠죠? 왜 지금 앱스타인 파일이 터뜨렸을까? 무슨 의도일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글로벌 엘리트 집단의 어떤 그들의 악행을 폭로하는 거라면은 미국의 정치인이나 주류 언론이나 전 세계의 주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막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축소시키고 아니 보도를 하지 말아야겠죠. 코로나 백신을 예로 들자면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은 주류 언론에 거의 안 나왔습니다. 뭐 나중에 조금씩 나오긴 했어도 초반에 절대 안 나왔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동일 선상에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앱스타인 파일도 거짓이다 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주류 언론에서 띄우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은 뭐 찾아서 보지 않기 때문에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 모르겠죠. 일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어 하겠죠. 우리 같이 정보를 찾는 사람들만 알 뿐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오히려 이들이 주류 언론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뉴스를 재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뭐 이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 기소되지 않는다. 뭐 솔직히 기소된다고 해도 뭐 별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 나오는 인물들 뭐 빌 게이츠가 될 수도 있고 일론 머스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 뭐 앤드류 왕자가 될 수도 있고 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그들이 핸들러일까요? 저는 그들을 꼭두각시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 선전전의 꼭두각시이고 기업가들은 그 기업가들대로 어떤 특정 의제를 홍보하는 꼭두각시다. 빌 게이츠는 뭐 기후변화나 백신이나 뭐 배양육 같은 거 이런 거를 홍보하죠. 그런 걸 홍보하는 그 역시도 꼭두각시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뭐 우주 탐사라든지 스페이스X 그리고 뭐 뉴럴링크 같은 뇌에 칩 씹는 거 막 이런 거 트랜스 휴먼 자 이런 거를 홍보하는 꼭두각시입니다. 그런 그들의 하수인이죠. 그래서 선정가들 그리고 그들을 없애도 또 다른 사람 내세우면 됩니다. 사실
그 사람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의제를 홍보하기에 용이해서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는 AI로 대체된다. AI 알고리즘으로 맞춤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 정보가 전달될 것이다. 이제 세상은 기존의 질서에서 우리가 뭐 신세계 질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 다음 질서로 넘어가는 중이다. 재편 중이다. 이 전의 질서가 뭡니까, 여러분?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이 거대 글로벌 기업가들 그리고 자본가들을 양산해냈죠. 90%의 부를 어 1, 뭐 1%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그런 식의 부의 대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들의 착취하는 방법이었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부와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네트워크 그리고 엄청난 어떤 그들의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그겁니다. 지금 청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들이. 저는 사실 지금 이 앱스타인 파일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런 권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상층부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제거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거대한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적 재산의 청산이죠. 첫 번째로. 그들을 무대에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배우들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존의 네트워크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자,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에서 소아성애나 뭐 성매매, 성착취 이거 외에 다루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앱스타인을 둘러싼 네트워크입니다. 앱스타인이 모사드, CIA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제약회사라든지 아니면 그 유전공학 이 많은 분야의 그런 학자들부터 해서 그 관련자들, 기업가들, 그리고 정보요원, 그들과 연계를 맺고 어떤 특정 나라의 어떤 것을 시행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앱스타인 섬에 간 사람이 그 나라의 어떤 특정 직책을 맡고 있다라고 하면은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정치인이.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가정입니다. 어, 뭐 정은경이라고 할까요? 정은경이 앱스타인 섬에 갔다라고 칩시다. 뭐 길레인 맥스웰과 친해져서 이거는 가정입니다. 가서 어떤 사진을 찍히고 영상을 찍히고 내지는 어떤 그런 어떤 정황이 담기는 그런 어떤 증거를 털렸다. 그랬는데 앱스타인이 이제 빌 게이츠와 굉장히 친하죠. 코로나 백신을 뭐 몇 천만 명 분을 사서 맞춰라. 접종률을 몇 프로를 해라. 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안 그러면은 이걸 공개하겠다. 자, 그러면 하게 되겠죠. 자, 그런 식의 기존의 어떤 네트워크, 그것이 이 앱스타인 파일의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청산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 없어집니다. 글로벌 유통망, 공급망, 그리고 어떤 선전전, 이 모든 것을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알고리즘으로 모두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질서는 만약에 누군가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내부 폭로자로 바뀌면은 그들의 의제가 오히려 폭로되고 더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그 앱스타인 같은 경우도 폭로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어떤 무언가를. 자, 이런 인적 자산들은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AI는 그렇지 않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대규모 청산이다. 기존의 질서에 편입되어 있는 인적 자산과 네트워크를 모두 청산하는 과정에 있다. 그것이 이 앱스타인 파일을 터트린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안에 있는 그 많은 민감한 내용들을 다 공개하면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앞으로 이들이 해야 될 의제까지도 중단되거나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리미티드 행아웃을 해야겠죠? 여기에 있는 정보 중에서 뭔가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만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은 오히려 어, 감출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성매매라든지 뭐 소아성의 인신매매 이것으로 해서 성매매 착취범 뭐 인신매매범 여기에다 포커스를 두고서 그 인신매매범과 같이 연루가 된 정치인들 이름을 막 내보내면은 사람들은 그런 자극적인 기사에 굉장히
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목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건 그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이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한 엘리트 집단의 이런 외도와도 같은 것이다. 이런 정치인들, 그리고 어떤 기업 엘리트들, 뭐 내지는 이런 권력자들. 자, 이 사람들을 굉장히 부패하지 않느냐. 이렇게 부패한 자들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AI로. AI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AI 정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만약에 이들이 처벌을 안 받고 기소가 안 되고 고향에 내려가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면은 검사랑 판사도 AI로 바꾸라고 할 겁니다. 그런 여론도 만들 수 있겠죠? 이 사건 하나로. 자, 이 사건 하나로 정치인과 사법부까지 다 AI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여론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길게 이 앱스타인 파일은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것을 터트리는 것이 아니라 야금야금 조금씩 조금씩 충격적인 사실들을 내보내면서 그 사실들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정치라든지 어떤 이 엘리트 지배층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사실 딥스테이트를 뭐 싫어합니다만은 증오하거나 환멸하고 이런 감정에 별로 휩싸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들은 어차피 허수아비고 꼭두각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자들을 증오하고 척결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리고 진실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정책을 반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바꿔치워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바이든을 트럼프로 바꾸고 트럼프를 또 다른 놈으로 바꿔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은 사람들은 이놈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들의 뒤에서 움직이는 자들이 하려는 그 정책이 문제구나. 자,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정치적인 이슈로 덮으면은 그 모든 것이 퇴색되고 그 정치인을 갈아치우려는 움직임으로 가게 됩니다. 자, 지금 트럼프를 공격하려는 그런 의도도 좀 보이죠? 이 앱스타인 파일을 이용해서. 물론 트럼프도 뭐 그 안에서 뭐 4천 번인가 넘게 거론이 됩니다. 트럼프 역시 앱스타인과의 연루는 당연히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역시 이 앱스타인 파일과 함께 청산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질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자, 트럼프가 청산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아이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스의 무력행위, 어떤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사살이 트럼프 정권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정권에 좋지 않은 일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이든 때도 그랬죠. 바이든이 인기 없는 정책을 왜 했을까? 그럼 바이든의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이든은 그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맡을 뿐이고 그 정책을 직접 하다란 그런 더 높은 집단이 따로 있다. 자, 그래서 이 앱스타인 파일에서 앞으로 더 수위가 높은 것이 공개된다고 한들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빌 게이츠와 피터 틸의 이름이 나와 있으면은 빌 게이츠의 문제는 뭡니까? 이자가 소아성애자라서 빌 게이츠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백신을 맞힌 것이 가장 큰 그의 어떻게 보면 악행이고 백신을 만들고 홍보하고 그걸 마치고 그 백신 안에 있는 기술들을 마치 대단한 의학적, 과학적 발전인 것처럼 이들이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맞게끔 한 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하지만 이런 사건에 매몰되면은 빌 게이츠의 그런 악행들은 희석이 돼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터 틸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터 틸이라는 사람은 물러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물론 지금 피터 틸은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설립하고 CEO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 CEO는 이제 알렉스 카프라는 자가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실제 소유 대주주는 당연히 피터 틸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이런 기업가 자체도 필요가 없어질 수 있다. 기술 관료들도 없어질 수 있다. 자, 이제는 AI가 기업을 관리를 더 잘할 것입니다. 일반 CEO보다. 그리고 이 AI에게 모든 권좌를 넘겨주게 될 텐데, 이 AI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마케팅 전략이 들어갔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어디를 가서 무언가를 해도 이런 문구가 뜹니다. 이 앱이 당신을 추적하는 것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뜨는데, 이 추적을 허용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은 연동이 됩니다. 연동. 그러니까 이 내 스마트폰과 그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포털 사이트가 연동이 됩니다. 연동이 돼버린다라는 것은 다 들여다보고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다입니다. 자, 앞으로 이들이 이 세상을 지금까지의 질서를 청산하고 가져올 그럴 세상은 세상에서의 무기는 돈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가 됩니다.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의 권력은 돈이 아니라 데이터고 이 데이터를 많이 소유하고 그것을 수집할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가장 큰 권력자가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팔란티어가 그런 회사 중에 하나죠. 자, 이 데이터가 하나의 무기가 됩니다. 돈보다도 더 큰 무기가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폐가 없어진다는 말까지 했는데, 자, 이제 데이터 기반의 세상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화폐 기반의 어떤 시스템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 자체가 돈이 되는데, 그것은 기존의 화폐가 아니라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포인트. 뭐, 그것을 포인트라고 할지, 뭐,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쿠폰이라고 할지. 제 생각에는 아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포인트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포인트가 쌓이는. 자, 그리고 그렇게 됐을 시에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이 빅데이터가 중앙 어떤 데이터 센터에 수집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사람들을 완전하게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것도 그거죠. 중앙 정부에서 나의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끔. 디지털 아이디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아이디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각 부처별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뭐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방부에서 보건복지부에 어떤 데이터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무슨 환경부에서 어디 다른 기상청이나 이런 데 데이터를 보지 못합니다. 서로 그 부처마다 데이터 센터를 따로 가지고 있죠. 데이터를 따로 보관하고 열람 같은 걸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장을 받으면 할 수 있겠죠. 어떤 그 기관에서 어떤 조직범죄에 연루가 됐을 시에. 자, 영장 같은 것도 필요 없어집니다. 왜냐면은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관계 부처가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좀 더 미래의 일인데, 이 관계 부처라는 거 지금은 여러 부서가 있지만 이것은 디지털 아이디에 다 통합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아이디 내에 모든 것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 안에 의료보험도 들어가고 여권도 들어가고, 자, 그러면은 뭐 관광부라든지 그리고 보건복지부라든지 자, 그런 것들이 디지털 아이디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계 부처도 필요 없고 이런 따로 개별화된 데이터 센터도 필요가 없고 거기에 일하는 공무원도 필요가 없고 자, 이 알고리즘을 모두 관리하고 통제할 어떤 AI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AI와 데이터 센터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통제 사회. 자, 이것을 앞으로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에서 청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앱스타인 파일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다. 지금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앱스타인 파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예전 앱스타인 섬에 가가지고 뭐 나쁜 짓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나쁜 짓을 그들이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뭐 소아성애라든지 뭐 크롬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들이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즐겼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약점을 잡았잖아요. 그들에게. 너 무슨 일을 했지? 다 녹화하고 기록하고 어, 그리고 그렇게 하고 또 어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뭔가를 기획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9.11을 기획하고 코로나 팬데믹을 기획하고 뭔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기획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그 기획에 연관돼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너는 그것을 실행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 다 터뜨리겠다. 이런 약점이나 어떤 그들에게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을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앱스탄 파일을 터트렸다고 하더라도 뭐가 안 나오냐 그러면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진짜 목적들 있잖아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나쁜 일들을 서로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걸 약점을 잡아가지고 협박하고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죠. 그냥 어디 가서 누구와 성관계 했네, 뭐 했네, 뭐 이거. 근데 결국은 어떤 소아성애까지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예를 들어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 어떤 여자들이랑 그거야 그냥 도덕적인 문제예요. 그냥 내가 뭐 잘못했네 그때 간 거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하고 어디 가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이런 식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들이 이걸 리미티드 행아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부러 떤 일부의 정보만을 이렇게 흘려서 사람들을 가십거리로 흥미거리로 몰아붙이는 거죠. 예. 더 깊게 파들어 가질 못하게 만드는 그거 하진 않겠죠. 예. 어쨌든 이거와 관련돼 있는 여러분들의 이 알아야 되는 기사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기사입니다. 가십뿐인 앱스탄 파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뭐 이거 FBI의 캐시 파텔이죠. 예. 지금 보게 되면 FBI 제프 앱스타인이 엘리트 소아성애자 조직을 운영했다는 증거가 미미하다며 수사를 종결. 2월 9일 더 피플스 보이스에서 올라온 겁니다. FBI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이자 개인 성과 롤리타 익스프레스라는 별명을 가진 제트기 그리고 억만장자 왕자 대통령들과의 인맥을 자랑하는 제프리 앱스타인이 모사드나 CIA와 공모하여 VIP 소아성애자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FBI. 그 다음에 어, 이른바 결론은 수년간 제기된 의혹들을 일축하고 앱스타인의 엘리트 집단 중 단 한 명의 공범도 기소하지 않은 채 현대사에서 가장 폭발적인 스캔들 중 하나를 편리하게 종결 짓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이냐면 2020년인데 아마도 앱스타인 같이 2020년에 이런 대화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앱스타인에서 그 섬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그대로 터진다고 하면 세상은 바뀔 것이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뭐 과연 그거를 터뜨릴까? 액면 그대로 터뜨릴까? 근데 그로부터 지금 5년, 6년이 흘렀는데 지금 이런 앱스타인 파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액면 그대로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앱스타인 파일을 터뜨려야 하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터뜨리는 겁니다. 예. 분명 말해두지만 이 결정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권력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부패 희극입니다. 앱스타인이 1919년 자살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인맥에는 진실을 묻어버릴 동기가 충분한 억만장자 대통령 왕족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죠. 보면 FBI 보고서는 핵심 생존자인 버지니아 지우프레의 증언을 일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생존자죠. 앱스타인 섬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의 증언을 일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FBI는. 예, 그렇다는 거죠. 예. 그리고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앱스타인의 악명 높은 비행기 기록, 블랙북, 그리고 최근 공개된 앱스타인 파일은 세계적인 권력 실세들의 일부 내용이 삭제된 명단과 같다. 그리고 결국은 이거죠. FBI는 2025년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에서 제보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러한 유력인사 여러 명에 대한 혐의를 정리했지만 결국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은 자기 편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법 시스템으로 가지고는 앱스타인 섬에서 벌어진 것을 완벽하게 다 까발려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기소하거나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FBI가 수년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고객 명단을 찾지 못한 것은 그들이 찾고 싶지 않았거나 찾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데 이 기사는 그렇다 그러면 일단 미국의 사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하나가 나와 있고 두 번째 기사가 뭐냐 그러면 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앱스타인 파일을 터뜨렸을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장님이 잘 말씀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2의 앱스타인이나 제3의 앱스타인이 또 있는데 뭐 또 만약에 그런 사람이 또 있다고 하면은 이 앱스타인 파일을 터뜨릴까요? 안 터뜨리죠. 그리고 앱스타인이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정재계 인사들을 어디에요? 앱스타인 섬으로 끌고 가서 이상한 추잡하고 나쁜 짓 시킨 다음에 그들의 약점을 잡는 거였잖아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글로벌리스트가 그런 일들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앱스타인이 해야 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글로벌리스트는 필요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휘트니에 이제 앱스타인은 필요 없어요. 팔란티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기사가 2월 5일 언컷 뉴스에서 올라왔는데 휘트니 앱이 팔란티어 감시 그리고 고전적인 협박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휘트니 웹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그 여자가 있어요. 뭐 어떤 음모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 그 여자인데 그 여자의 그러니까 최근에 방송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을 기사화한 건데 보게 되면 히트니 앱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팔란티어 감시 그리고 고전적인 협박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앱스타인은 뭐냐면 고전적인 협박 방법이었어요. 누군가의 약점을 잡아 촬영하고 뭐 녹화를 하고 녹음을 해가지고 야, 너 뭐 이거 안 하면 이거 다 터트릴게. 근데 그게 만약에 계속 유효했다면 앱스타인 안 터트리죠.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은 이제 뭐야? 사장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앱스타인 파일을 일부러 리미티드 행아웃해서 터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비밀을 이용한 고전적인 협박은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예. 제프레 앱스타인 같은 인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로 팔란티어가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팔란티어를 좀 더 또 달아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팔란티어가 어디에요? 이스라엘 가자 전쟁에서도 이용이 됐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이스, 지금 미국의 아이스라든지 전 세계에서 누군가를 위치를 추적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에 팔란티어가 지금 굉장히 그들은 팔란티어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 은밀한 폭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데이터 수집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권력에 대해 설명을 했다는데 보면 봅시다. 모든 데이터가 기록되는 시대의 협박.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모든 지금 디지털 장비들을 다 이용을 하잖아요. 이디오폰 쓰지, 뭐 뭘 하지, 거기서 SNS에 들어가지, 컴퓨터 쓰지 했던 모든 게 다 기록된다는 얘기입니다. CCTV 돌아다니기만 해도 CCTV에 다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기록되는 시대의 협박은 이런 시대에는 앱스타인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보면 검색 기록, 여러분들 통신 내역, 금융 거래 내역, 과거 좋아요 표시, 트윗, 연락처 프로필과 같은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팔런티어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어떤 고전적인 협박보다 더 포괄적으로 오래 지속됩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팔란티어는 다 알고 데이터를 해서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냐? 그다음부터는 어디 섬에다가 누굴 끌어다가 이상한 짓 시키고 야 하고 협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미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앱스타인 같은 그런 사람과 그런 방법은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새로운 제프리 앱스타인입니다.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서 말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사용자들이 수년 동안 디지털 공간에서 최대한 솔직하고 완전하게 자신을 표현하도록 장려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사람들 지가 뭐 해가지고 막 자랑을 해. 어디 가서 뭐 처먹었다고 막 올리고 뭐 했다고. 그게 다 기록에 남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그게 뭐냐, 이런 데이터가 언제든 정치적, 경제적, 법적으로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방송하고 진실을 알리는 것도 언젠가는 불리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지금 보면 백신 얘기를 하든 뭔 얘기를 하든 가만히 냅두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예. 그 다음에 예측 치안에서 예방적 통제까지. 팔란티어가 하는 일이 예측 치안에서 예방적 통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걸 팔런티어가 지금 한다는 겁니다. 보면 웹은 팔란티어가 소위 예측 시스템 분야의 선구자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초기 시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즉 행동이 아닌 의심이 국가 조치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의심을 어떻게 탐지하겠어요? 데이터를 통해서 다 탐지하는 겁니다. 팔란티어가 AI 시스템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깔린 그 디지털 기기들을 이용해서 당신이 행동이 어떻게 앞으로 나오게 될지 그런 것들을 다 판별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핵심은 이러한 조치들이 이미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를 위한 기술적,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런 거는 법 만들기 나름이겠죠. 예. 그리고 트럼프 알고리즘 및 디지털 위협 프로필. 웹이 도널드 트럼프가 첫 임기 동안 제안했던 프로그램, 즉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총기 난사 사건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언급한 것은 특히 의미심장하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걸 얘기한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총기 난사 사건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죠.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지금 보게 되면 누군가가 어디에서 SNS에서 야, 칼부림 옛날에 날 때 나도 칼부림 어찌고 저찌고 하면은 그게 전부 다 뭐냐? 다 기록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리즘이든 형태든 다 분석하고 알고리즘 형태로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저놈은 범죄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든지 어떤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AI가 다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신경정신 질환이나 어떤 문제의 징후를 보인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가택연금, 의무적인 심리평가. 예, 그 다음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개입한 경우에는 알고리즘이 자유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 된다는 얘기예요. AI 알고리즘이 모든 걸 판단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정을 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팔란티어가 앞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 트럼프도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앱스타인이나 이런 게, 앱스타인이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정재계 인사들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제 앞으로. AI가 다 디지털 시스템이 걔네들을 다 감시하고 추적하고 이렇게 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들의 어떤 그 약점을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굳이 어디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상한 것, 성이라든지 이상한 짓 시켜가지고 약점 잡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구시대 유물이 돼버린 거예요, 앱스타인. 예. 그리고 아르파, 페이스북, 그리고 전면 감시의 민영화. 예. 앱은 팔란티어를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하는데, 이 회사는 미국 의회의 거센 비판으로 중단되었던 악명 높은 다르파 프로그램 전면적 정보 인식의 민영화된 재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지금 하는 게 예전에 다르파에서 하려고 하다가 비판 때문에 멈춘 전면적 정보인식이라는 다르파는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이잖아요. 거기서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팔란티어가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팔란티어는 국가기업이 아니죠. 민간기업이죠. 민간기업이 이제 예전에 정부가 못했던 걸, 비판 때문에 못했던 걸 팔란티어가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예. 교훈은 간단하다. 국가가 공개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은 민간 기업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팔란티어 네가 해라. 정부가 하려니까 뭐야? 반발에 부딪힌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또한 이러한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개인의 일생 전체를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하려 했던 실패한 다르파 프로젝트 라이프 로그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SNS 끊으세요. 이제. 뭐 필요한 건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다가 내가 뭘 처먹었니 어디 갔느니 뭐 이런 거 남기지 마세요. 페이스북 뭐 이런 거. 뭐냐면 얘네들이 일부러 그런 걸 만들어서 뭐냐 뭐 라이프 로그 이게 원래 다르파에서 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는 걸 그걸 이제 하지 않고 페이스북 같이 민간 기업들이 알아서 정보들을 다 만들어 수집한다는 얘기예요. 결론 스캔들 없는 통제. 제프리 앱스타인은 대중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스캔들이 되었지만 팔란티어는 보이지 않게 활동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예. 즉, 개인 행위자에서 행동을 예측, 분류 및 통제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인프라로 전환을 의미한다. 이제 데이터 기반 인프라로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예전에는 뭐였어요? 인력이 직접 해야 되죠. 그 뭐예요? 인력이 직접 해가지고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 인프라로 사람들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도 통제 감시 다 가능하고 얼마든지 그들을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들을 뭐예요? 협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협박이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을 거치지 않고 알고리즘을 통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일상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며 법적으로 기소하기 어려워진다. 예, 이겁니다. 이런 기사들이 떴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뭐 좀 보게 되면 앱스타인 같이 그런 그 사람을 직접 휴민트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고전적인 방법들이 필요 없어지니까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일부 공개하는 거지만 실제 뭐냐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법부들이 지금 보면 다 뭉개버리는 거죠. 아 이거 뭐 가가지고 일탈한 거 아니 뭐 성인들끼리 가가지고 서로 성행위 한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뭐 기소하느냐 그들이 반성하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으로 실제 벌어졌던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예. 대신 이제 그런 것들은 없어지고 이제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완벽하게 통제되는 세상인데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마저도 통제되고 감시되고 협박되는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도 나중에 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정, 재,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환멸을 느낍니다. 아이 저런 놈들이 뭐 엘리트라고 해가지고 뭐 다 하냐? 뭐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알고리즘이 처리하는 것에 사람들은 찬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바꿔나가기 위해서 그런 알고리즘, AI 알고리즘으로 지배하는 그 세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부분적인 정보 공개, 리미티드 행아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에, 이렇게 일단 그 얘기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하고 이제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어차피 두 번째 주제에서도 이야기를 또 더 드리겠지만 이 팔란티어가 사실 핵심입니다. 그 이야기를 두 번째 주제에서 좀 더 면밀히 한번 이 디지털 아이디와 같이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갈 텐데,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또는 운전면허증. 실물 신분증이 아니라면 모두 디지털 아이디다. 라는 제목인데, 여러분들 신분증 한번 들고 다녀보면 거기엔 별로 그 정보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내 얼굴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나오고 주소 정도가 나오고 이게 끝이. 그리고 그거 이게 끝이고 이거와 연결된 게 없단 말이에요. 예. 이런 그렇게 해야 자기의 사생활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할 수가 있고 필요할 때만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증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디지털 아이디가 되면 사생활은 없어지는 거,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추적 감시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 신분증 아닌 리얼 아이디, 보터 아이디,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공무원증, 국가보훈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신원 증명수단은 차고도 넘친다. 그러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실물 신분증이 아니라면 다른 모든 것은 디지털 아이디일 뿐이다. 이겁니다. 먼저 기사를 통해서 이들이 보면 어머 정부에서 영국 정부처럼 디지털 아이디 만들어라 한 개 디지털 아이디가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조금 인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기사를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실물 신분증이 아니면 디지털 아이디다. 실물 신분증을 지켜라. 여러분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될 겁니다. 리얼 아이디, 유권자 아이디, 및 디지털 아이디, 미국 신분증의 미래 해가지고 작년 3월 27일 날 더 라스트 아메리칸 뱅거드에서 올라온 기사입니다. 예. 1년 전의 기사예요. 1년 전에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마가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최근 행정명령을 미국 선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환영하지만 현실은 이 행정명령이 미국인들을 의무적으로 디지털 신분증 프로그램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게 하는 조치라는 점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 미국 선거의 안전성을 보장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했냐? 보터 아이디라는 걸 만들었어요. 유권자 아이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내가 선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증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든지 디지털 형식으로만 아이디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뭐냐? 나중에 사회 신용 점수, 백신 이력 또는 디지털 커런시 이런 거와 다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이를 악용하여 투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디지털 신분증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와 브라질 같은 국가들이 유권자 신원 확인을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인도와 브라질도 유권자 신원 확인을 그냥 단순하게 뭐 지문 찍는 정도가 아니라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리얼 아이디 법안 준수를 회피해온 뭐 리얼 아이디도 얘기도 나옵니다. 이거는 뭐예요? 미국 시민권을 증명하는 게 리얼 아이디인데 이런 거. 그 다음에 리얼 아이디는 원래 언제 통과된 거냐면 9.11로 올라가야 됩니다. 9.11 테러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2005년도에 신원 확인 보안 기준 강화기에 리얼 아이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05년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9.11 일부러 2001년도에 일으킨 다음에 사회 뭐예요? 뭐, 어? 그 리얼 아이디를 사람들 보니까 리얼 아이디를 해야겠다고 법을 통과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리얼 아이디를 디테일하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 아직 인프라가 갖춰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인프라가 갖춰지니까 이 리얼 아이디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리얼 아이디 준수 신분증의 한 형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또는 간단히 디지털 운전면허증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거 그 발급받으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그냥 디지털 아이디예요. 그냥 디지털 아이디가 아니라고 얘기할 뿐인 거지. 이거 그냥 다 어떤 뭐예요? 보건정보랑 연결하고 사회 신용 연결하고 자신의 계좌랑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리얼 아이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디지털 아이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디지털 신분증으로 일반적으로 실물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과 동일한 정보를 포함한다. 근데 이게 뭐냐? 예. 이것도 디지털 운전면허증 안내서에 따르면 사용자는 선택한 앱을 열고 실물 운전면허증의 앞면과 뒷면을 스캔한 다음 또는 유사한 생체 데이터로 신원을 인증하게 된다. 뭐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되고 그 다음에 어, 하여튼 이런 식으로
꼭 디지털 아이디라고 명명을 안 해도 자기의 신분을 뭔가를 증명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 형식으로 돼 있다면 디지털 아이디로 얼마든지 이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예. 어, 그리고 그것을 정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 정부에서 하는 것만 피하면 되겠지 않은데 보면 세계은행과 그 산하 ID4D 이니셔티브가 디지털 신분증 도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은 전 세계 조직 및 개인 네트워크의 일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은행, 보면 정부, 자선단체, 은행, 그 다음에 뭐 이데미아, 탈레스, 제말토 같은 민간 생체 인식 기업들에서 뭔가를 인증하라고 하는 그것들도 전부 다 디지털 아이디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뭘 만든다. 특히 뭐 그랬잖아요, 지금. 모바일 뭐요? 저기 그 스마트폰 개통하려 그러면 안면 인식 하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디지털 아이디로 전환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민간이 하든 정부가 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건. 뭐 보면 이런 솔루션이 애플 월렛, 구글 월렛, 삼성 월렛, 뭐 이런 걸 통해 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뭐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디지털 신분증은 민간이 하든 정부가 하든 반드시 거부해야 된다. 세계경제포럼이나 유엔에서 몰아붙이고 있는 거고 전 세계를 아까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 서구와 미국만 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아까 러시아에서도 뭐였어요? CCTV, 지능형 CCTV 설치해가지고 거기로 뭐 안면 인식, 생체 뭐 인식 그런 걸 다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해요, 이건. 무조건 하는 겁니다. 유엔과 세계경제포럼 그 위에 있는 이거는 그냥 보이는 조직이고 그 위에서 이런 디지털 디스토피아를 만들어서 완벽한 통제를 하기 위한 걸 그들의 아젠다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이걸 막는 방법은 다 하나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의식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소수만 거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 한번 요거만 보죠. 그럼 요 기사 요 기사가 하나 더 있으니까 소개를 하는데 미국인들은 이미 사실상 디지털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보면 미국인들은 이미 사실상 디지털 신분증을 갖고 있습니다. 항공 여행객의 94%가 리얼 아이디 요건을 충족하며 그러니까 미국에서 항공 여행을 한다거나 어디를 할 때 리얼 아이디를 만들으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94%가 이미 이런 걸 만들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 6%안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6%만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94%가 사실은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도 이 멍청한 일루 미국 국민들 아니, 뭐, 미국만 그러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그렇죠. 미국도 디지털 아이디 만들겠다고 하지 않죠. 보터 아이디나 리얼 아이디 만들면 그게 디지털 아이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월 1일 나머지 6% 리얼 아이디 안 만드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느냐? 공항에서 비행기 타려고 한다면 45달러를 내고 자기 생체 정보를 제출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려면 무조건 생체 정보를 제출했다는 건 뭐냐? 그 정보를 이용해서 또 디지털 아이디 만들겠죠. 피할 방법이 없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디지털 아이디 만들든 안 한다면 강제로라도 이렇게 디지털 아이디 만들 수 있게끔 이들은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가 승인한 리얼 아이디 없이 항공편을 이용하는 미국 시민에게 45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생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강제 조치를 시행한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뭐겠어요? 돈 내기 싫으니까 아이디 만들겠죠? 그럼 그게 디지털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 난 사실 디지털 아이디 안 만들고 돈 낼래. 그 사람도 생체 정보가 등록됐으니까 디지털 아이디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개인정보는 이민 세관 집행국에 전달할 것이며 아마도 요청하는 다른 정보기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건 정부가 통제하기 위한 기관들로 다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 데이터 수집 분석은 누가 하느냐? 팔란티어 같은 정부 개혁 업체들이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 국토안보부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인들을 감시하고 박해하고 기록하고 궁극적으로 완전히 노예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기관이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예. 이게 뭐냐? 디지털 아이디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 어, 그리고 만약에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국가 신분증 또는 디지털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미국인 6%는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르고 모든 단계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로 예상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정부가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어라 하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어떤 디지털 인증 수단은 디지털 아이디라는 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기사들이 떴고 이 기사뿐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본질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실물 신분증이 아니라면 뭐든지 다 뭐냐? 디지털 아이디가라고 봐야겠죠. 예, 요걸 기사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물 신분증을 지켜야 되고 뭐 정부가 만들으라고 해서 만드는 것만이 디지털 아이디가 아니라는 인식을 알고 그 디지털 아이디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인식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그 막아야 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그런 사명들이 있다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두 번째 토론 주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놀라운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어차피 디지털 아이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분증을 의미하죠, 사실. 이 사전적인 의미는.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디지털화된 신분증을 만드는 게 아니죠. 이 디지털 아이디라고 명명된 것 안에 모든 것이 연결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모든 데이터가 연동되어서 여러분 스스로만 볼 수 있고 정부가 잠시 신원을 확인할 때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자, 지금 같은 경우 현재 실물 신분증을 사용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신분증을 뭐 제시해야 되는 어떤 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뭐 여행을 간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의 업무를 볼 때, 신분증의 뭐 데이터를 이제 정보 동의를 한 다음에 그들이 확인을 하고, 신원을 인증한 이후에 뭐 그것들은 파기합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하지만 디지털 아이디가 되면은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것이 유명무실해집니다. 아마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없어질 수밖에 없죠.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되는데. 자, 정부에서 모두 들여다봅니다. 정부만 들여다보느냐? 아니죠. 민간 기업들에서도 볼 것이고, 그리고 뭐 미국에서 CIA, 한국에서 뭐 국정원 같은 이런 정보기관에서도 보게 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화된 정보, 그리고 그것이 정부에서 그 디지털 데이터들을 모으지만 정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협력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민간 공공 협력이라고 하면서 민간 기업들도 이런 생체 정보를 수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원 인증하는 기업 여러분들 어플 잘 아실 것입니다. 패스라는 PASS 한국 거이십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인인증서 대신에 어떤 나의 신원을 인증하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신원을 인증해야 될 어떤 공공기관의 업무, 국세청이나 여러분들의 뭐
홈택스나 이런 데서 무언가를 할 때 거기서 신원을 인증해야 됩니다. 로그인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어떤 서류를 작성할 때. 자, 그럴 때 신원 인증을 하는 어플로 넘어가는데 패스 같은 것이 있죠. 이런 민간 기업에서 단순히 개인 그 핸드폰으로 인증도 하지만은 생체 인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면 인식 같은 생체 인식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가까운 예로 여러분들 네이버에 가도 네이버에 그냥 지금 비밀번호 치고 로그인 하지만은 얼굴 인식이 있습니다.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 갑자기 생겼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토스라는 것도 있죠. 이런 민간 기업들이 이런 생체 정보와 그 사람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지금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를 굉장히 많은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이 카카오톡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여러분들이 카카오페이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신용 정보와 금융 정보, 자, 이런 것들을 연동해야 됩니다. 연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카카오라는 기업에 여러분들의 그 특정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자,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런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뭐 토스, 패스, 다 이런 기업들을 다 디지털 아이디에 연동이 됩니다. 그들의 기업의 데이터와 정부의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다 연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죠. 일거수일투족을. 자, 지금, 물론, 지금 한국의 기업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동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 자, 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것이 미국의 팔란티어라는 기업이다.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보면은, 앞으로 이것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팔란티어를 계속 주시하라는 것입니다. 피터 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피터 틸은 이 정부, 뭐 거의 무정부주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부 대신에 기업이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실제로 기업이 정부 역할도 하고 공무원의 역할도 하고 뭐 어떤 관계 부처의 역할도 하고 모든 역할을 기업이 담당해야 한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것이 뭐 이런 부패나 이런 것을 막는 데도 더 좋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이 팔람티어는 이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이것들을 분석하고 예측합니다. 예측이라는 것이 무섭죠? 어떻게 예측합니까? 이 사람이 검색창에 뭘 쓰려고 하다가 안 썼습니다. 자, 그런 것도 다 들여다봅니다. AI가. 이 사람이 몇 시 몇 분에 뭘 쓰려고 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무슨 탈모 비누 얘기하셨는데 탈모 비누. 자, 이런 걸 쓰려다가 뭐 검색도 안 했어. 하지만 검색을 하려고 했던 것조차 이 발자국 추적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 다, 내가 SNS를 켰더니만은 탈모 비누를 추천해 줍니다. 그 앱에서. 자, 이런 식이 되죠. 자, 지금도 사실 이거는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이런 식의 알고리즘이 뜹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내가 많이 본 것들 위주로 해서 비슷한 성향의 컨텐츠를 추천하고 합니다. 자, 이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하는 건데, 자, 팔란티어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자, 그것에 대한 판단을 미리 하는, 우리가 프리크라임이라고 얘기하죠. 범죄를 미리 예측해서, 그것을 차단하고 막는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현실판입니다. 자, 그래서 팔란티어는 고담이라는, 이건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고담시티. 고담시티 하면 고담시티는 굉장히 범죄가 많은 도시죠. 자, 거기서 고담이라는 걸 따온 겁니다. 고담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범죄 같은 것이 일어나기 전에 자, 그것을 예측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자, 그런 것이다 하면은 집단, 특정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반기겠죠. 한국에서 칼부림 사건 계속 일어나죠. 차량 돌진 사고 일어나죠. 그리고 또 뭐 마약 사건 일어나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들을 왜 지금 어떤 시즌이 오면은 계속 그 연달아 벌어집니다. 이 정보기관에서 이를 획책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나중에 이 팔란티어 같은 기술이 들어오기가 용이해집니다. 이 칼부림을 막기 위해서 AI가 사람들의 생체를 인식해서 그 사람들을 CCTV로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주머니 칼 같은 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지하철에 타기도 전에 그 사람을 바로 체포하거나 그 사람의
아예 승차권 구매가 안 되게끔 하는. 자,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무언가를 썼다. 그 사람이 일기를 썼는데, 뭐, 난 정말 국회의사당 폭파시켜버리고 싶어. 뭐 이런 걸 썼다 하면은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사람이 그냥 신세 한탄을 했더라도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죠. AI는 그런 사람의 감정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모릅니다. 근데 하지만 그들은 생각을 읽었다라고 얘기하죠. 생각을 어떻게 읽습니까, AI가? 그가 했던 어떤 말, 그가 했던 어떤 혼잣말, 이런 것을 음성 인식으로 인식한다라든지, 그가 SNS에 썼던 것, AI는 이 어떤 물리적으로 표현된 것만 분석할 수 있습니다. AI는 지능이 없습니다. AI는 쉽게 말해서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꾸만 AI를 자꾸 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공지능, 초지능, 지능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눈빛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도 그 사람의 상태를 좀 알 수 있죠.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구나. 자, AI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물리적인 어떤 행동을 하거나 물리적인 어떤 것을 했을 때 그것을 예측해가지고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점입니다. 모두가 전 세계 전 인류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를 막는 것은 하나의 역할이죠. 팔란티어의 어떤 사법부의 역할이죠. 팔란티어가 보건복지부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AI가 실시간으로 그 사람의 생체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사람의 혈압이 몇인지, 맥박이 몇인지, 이 사람의 체온이 몇인지, 이 사람의 뭐 혈색이 어떤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걸릴 것이다. 고혈압에 걸릴 것이다. 암에 걸릴 것이다. 자, 미리 AI가 분석해가지고 자,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의 로봇들이 와서 뭐, 직원들이 잡아갈 수 있고, 차후에는 로봇이 와서 그 사람을 연행해 가겠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을 격리시킵니다. 입원시키고 강제로 어떤 백신이나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겠죠, 그 사람에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만약에 미국의 정부를 대체한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편인데, 그런다라고 하면 모든 부처를 대체할 수 있다. 국방부도 대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이스라엘에서 라벤더라는 것도 이 팔란티어의 기술로 했다라는 것. 장군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AI 커맨더 프로그램이 명령하면은 병사들이 가서 막 거기 가서 폭격하라고 하고 이러는데 나중에는 드론이나 로봇이나 자 이런 것들이 공격할 테니까는 군대에도 사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권자도 AI가 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런 칼부림 같은 것도 일어나는 것이고 차량 돌진도 일어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차량 돌진은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문 의원님이 소개한 기사에 있었죠. 읽어주시진 않았지만은 거기 그 자동차가 이 자동차의 중앙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자 이런 법안을 뭐 통과시켰다. 자, 전기차 같은 것 더 용이하겠죠. 네트워크가 연결되면은 그 차를 시동을 걸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차 시동이 안 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차를 뭐 차량 돌진하게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차량 돌진 같은 사고 지금 이 차를 해킹해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고들을 계속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일으키게 되면은 자동차에 대한 통제권을 뺏어올 수 있습니다. 야, 당신은 지금 심박수가 높고 뭐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내지는 당신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아니면 뭐 종교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 사람은 너는 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자, 그렇게 AI가 판단하면은 그 사람이 시동을 걸려고 해도 이 스마트 키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차량의 문도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렇게 됐을 시에 누가 검열해가지고 뭐 국정원 직원이 와서 누구를 막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도 필요 없죠. AI가 전면에 모든 시스템을 통제하면은 인력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됩니다. 집 문이 안 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도어, 자 이런 것들 중앙에서 다 해킹이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아파트 같은 데에 있는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 인터폰. 자, 이거 스마트 기술로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거 해킹이 됐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카메라로 이 인터폰을 눌리지 않은 상황에서도 집안 내부를 다 이 카메라가 보고 있다. 인터폰에 있는.
자, 이것도 가능한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시티 내에서 모든 것이 해킹 가능하고 모든 것을 이들이 통제할 수 있다입니다. 스마트라는 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도 이들이 마음대로 컨트롤하지만 자동차, 나중에는 모든 것, 집 밖에 문이 안 열릴 것입니다. 문 안 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도어는. 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필요합니까? 군대가 필요합니까? 공무원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무엇을 강제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협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앱스타인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오면은 사람들은 완전하게 통제가 된다. 그 무서운 기술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어떤 안전장치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굉장히 무서운 디스토피아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AI 열풍이 불었죠. 그래서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 등 정말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도 나서서 국민의 세금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법률들을 고치고 있고요. 핵심은 데이터 센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잘 지을 수 있게 금전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다 지원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상, AI 알고리즘이 모든 걸 판단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런 세상이 될 텐데 거기에 핵심은 디지털 아이디라는 거죠. 각각 어떤 사람들에게 아이디,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하고 거기에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다 연결시킵니다. 계좌 정보부터 건강 정보 그리고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뭐예요? 그 사람이 이디오폰 들고 다니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뉴럴링크 연결해 놓으면 이디오폰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돌아다니면 그냥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다 알게 되고 전부 다 그 생각까지도 다 읽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미친 듯이 역사적 산명을 띠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디지털 아이디를 모두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는 방법도 있고, 또한 민간 기업들이 나서가지고 뭘 산다, 무엇을 계약을 맺는다, 뭐 할 때, 아니면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리얼 아이디, 또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리얼 아이디, 외국으로부터 이민자가 들어온다, 리얼 아이디, 또는 그들이 와가지고 어떤 부정 선거에 개입돼 있다. 그러니까 보터 아이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영국처럼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어라고 할 필요 없죠. 그러면 알아서들 자기네들이 만들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겐 디지털 아이디보다 이데올로기가 먼저예요. 예, 한국도 그렇잖아요. 디지털 아이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먼저야. 부정선거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 만드는 건 찬성한다. 중국 놈들 들어오는 거 싫으니까 외국인들 들어오는 그 등록증 그런 거 찬성한다. 아이디 만드는 거. 이렇게 이런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이디를 만드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 그럴 필요가 없겠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하라 그러면 뭐 알아서들 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들고 다녔던 그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실물 주민등록증, 이 신분증 빼고는 전부 다 어떤 형태를 띄었던 디지털 아이디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AI가 전부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집 밖에도 못 나가는 세상이 될 텐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미래형 집이라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뭐 좀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되게 작어 타이니 하우스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위에 태양광 붙어 있고 뭐 집에서. 근데 저는 그게 뭐로 느껴지냐면 그냥 수용소로 보이더라고 수용소. 예.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요즘은 핵가족이 되잖아요. 대가족이 아니라 한두 명 사는 겁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돼요? 나가는 거부터도 집 밖에 나가는 것부터도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누구야 저기 일론 머스크가 만든다고 하면은 이 출입 시스템마저도 뭔가 디지털로 해놓겠죠. 집 내가 뭔가가
뭐 지금 상태가 이상하다. 그들이 뭐 어떤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해놓으면 바깥에도 못 나가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조지 오웰 소설 1984처럼 그 안에 뭐예요? CCTV가 있어서 이 사람을 그냥 24시간 그냥 계속 보겠죠. 예. 또는 뭐 그냥 어디요? 뉴럴링크 연결해 놓으면 뭐 CCTV도 사실 필요가 없겠죠. 예.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그들은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 근데 그 핵심이 디지털 아이디에 있다는 건데 정말 아, 이런 식으로 디지털 아이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막아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각 개인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하면 정말 막기 힘든 세상이 될 텐데, 어,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떠들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여서 집회를 하고, 집회가 막 화환병 던지면서 돌 던지면서 이런 집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이런 것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계속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뭐 인터넷으로 알릴 수 있는 건 알리고,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그런 그 디지털 디스토피아 사회에 사람들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게 만드는 게 우리의 또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광고 같은 거 하고, 오늘도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까 전에 계속 뭐 스마트 도어락부터 스마트 카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해서 사물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오브 띵. 자, 그것이 다 연결돼서 이들은 편리하다. 그리고 똑똑하다. 하지만 정부에서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 뭐 정부가 됐든 아니면은 정부가 사주한 민간 기업이 됐든 뭐 정보기관이 됐든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블랙리스트로 올라오면은 그 사람은 뭐 시동이 안 걸린다라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동차 스마트 도어락, 뭐 디지털 도어락도 인터넷 오브 띵스 네트워크가 연결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됩니까? 내비게이션이 켜지려면은 내비게이션을 구동하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깔립니다. 네트워크가 구동되는 것들은 다 해킹이 됩니다. 해킹이 되면은 누군가가 그것을 탈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래서 저는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 돌진 같은 것, 차 해킹이 일어나서 브레이크가 안 밟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악셀을 강하게 풀 악셀로 밟게끔 한다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불가능한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AI나 어떤 스마트 기술의 위험성, 자, 이것을 사람들이 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현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앱스타인 파일 같은 거, 진실이 드러나서 특정 사람들은 이거 봐, 역시 진실이 드러나고 저놈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사실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엘리트입니다. 자, 그들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계획을 알려면은 이들의 정책을 알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만들려는 게 무엇인지 알면은 이들이 무언가를 던져준다고 해서 좋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이런 이들이 만들려는 그런 그 디지털 통제 사회, 그것의 어떤 인프라, 그리고 우리의 데이터를 이들에게 다 넘겨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들이 우리를 길들이게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특정 행위를 하면은 포인트를 받는 앱테크 같은 걸 이들이 하게끔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시에 내 정부나 기업에서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은 포인트가 쌓이는. 자, 뭡니까 이 개념이? 사회신용 점수 개념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기후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포인트를 주는. 이 사람이 버스를 안 타고 걸어가면은 포인트를 주고. 캐시워크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이 사회신용 점수를 도입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길들이기 했을 시에. 첫째로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방위적인 이런 디지털 통제 사회,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것. 그런 대중적인 운동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어떤 연대 그리고 우리들만의 어떤 그들의 디지털 통제 감옥이 아닌 우리들만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자, 이것도 우리가 구축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농장이 없더라도 농장을 하는 사람을 또 우리 네트워크에 끌어들이고 자, 대신에 이 농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회원분이 그 네트워크에 들어오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 네트워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들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또 생기지 않을까. 자, 이것도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그들이 시시각각 조여오는 지금의 이런 디스토피아 세상을 우리가 저항하고 거부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도 두 가지 토론 주제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가장 지금 핫한 이슈인 앱스타인 파일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누누이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아이디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지금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지금 오늘의 그 토론 주제 같은 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특히 앱스탄 파일은 어디 뒤에서 누군가가 뭐 음모론처럼 떠드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메인 언론들이 다 떠들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오퍼레이션 마킹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앵무새처럼 다 떠든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뒤에서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고 우리의 눈을 또 어떻게 가리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그 캐치를 해내야 될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토론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번 주는 집회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집회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수요 줌 토론은 쉽니다. 예. 뭐 일단 요 정도 간단하게 그 광고를 하고 더 이제 디테일한 광고는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뭐 할 말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어떤 뭐 우리들의 생각 그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디스토피아 현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저항을 할 것인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 어떤 의식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 행동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실용적인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각적으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물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겠죠. 우리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AI가 계속해서 일자리를 흡수해 가고 있기 때문에 AI는 우리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지배하려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될 것이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하죠. 저는 약간 한 가지 그 바람이 있다라고 하면 앱스타인 파일에서 순작용이 있으려면 사람들이 이 엘리트 계층이 추진하는 것이 이들의 사리사욕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 앱스타인 파일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 안에 뭐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빌 게이츠 이런 자들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자, 이런 자들이 하려는 그런 AI 사회가 우리를 편리하게 할까? 이거를 의심을 해봐야겠죠. 자,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많은 각성이 또 일어나면은 이들의 계획이 어떻게 보면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설 연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행동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진짜 정말 시간 놓치면은 이제 뭐 할 수 없는 시대가 될 겁니다. 예. 우리가 얼만큼을 할 수 있느냐고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행동을 하고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예, 네, 구호 구호로. 외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딥스를 척결하자. 반 반딥스! 드립스. 예, 수고들 네,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설 연휴, 잘 쉬시고, 좋은 분들 만나고, 이렇게 해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다 다음 주에, 수요 중천으로 찾아뵙고, 다음 주 집회에, 이 설에,
즐겁게 보내고 많은 분들이 집회에서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